네, 안녕하세요. 지수생 여러분. 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채널에 찾아와 주셨죠. 휴먼스토리 출연 이후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존에 함께하던 직투생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먼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오후 8시에 유튜브 라이브가 있죠.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셜 텔레그램에 공유된 입장 링크를 통해 들어와 주세요. 둘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스터디 클럽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드릴 예정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은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니라 실전형 스터디 클럽이에요. 예전에 저처럼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한 것,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직장인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집중해서 시간을 채운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닥 간절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면 솔직히 큰 도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자신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언제 사고 팔면 되나요? 이런 식의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제 스터디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스터디는 정말 투자에 진심이신 분, 혼자 공부하다 막막했던 분, 주식 투자라는 외로운 싸움을 같이 해나갈 동료가 필요한 분, 본질적인 실력을 쌓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일 뿐이에요. 신청 링크와 방법, 그리고 라이브 다시 보기 링크까지 모두 오피셜 텔레그램에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투자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시장 지수는 올라갔지만 체감은 좀 많이 좋지 않았죠. 전형적인 편향된 장세였죠.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 그리고 전력 인프라 위주로만 강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이어진 거죠. 게다가 금요일엔 미국에서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 셧다운 리스크, 유가 급락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까지 겹치며 미선물장에서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일제히 급락이 나온 채로 시장은 끝났지만 다행히 밤사이 미장에서 하락분을 전부 회복해 주었죠. 하지만 이런 장세일수록 괜히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제가 실제로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과 시나리오로 접근했는지 공유드릴 예정이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GNC 에너지인데요. 이 종목은 아마 기존 구독자분들이라면 매주 귀에 익었던 기업이죠. 제가 8월 중후반부터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뤘고, 스터디 클럽에서도 꾸준히 팔로우해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GNC 에너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32,750원이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35,8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시장이 쉽지는 않았지만 GNC 에너지의 흐름은 괜찮았죠. 특히 수요일 장중에는 정고점이자 역사적 신고가였던 38,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 41,350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잘 끌고 가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GNC 에너지가 7월 중순에 38,500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무려 3개월 가까이 조정과 횡보 구간이 좀 이어졌죠. 위아래로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솔직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끌고 가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는 GNC 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트렌드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한때 27,650원까지 빠졌던 시점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구간을 기회로 보겠다. 25,000원까지도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담아갈 생각이다 라고 꾸준히 언급드리며 시나리오를 유지해왔죠. 결국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담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해두는 게 중요했죠. 수요일에는 거래대금이 1,400억 이상 터지며 강하게 4만원을 넘기는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저도 이왕 이렇게 뚫었으면 계속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 주식은 마음처럼 되지 않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이나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엔 차익 실현 그리고 증시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일부 수익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다시 좋은 가격이 온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은 변한 게 없죠. 올라가기 전에도 올라간 후에도 그리고 눌림이 왔어도 GNC 에너지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오직 주가죠. 이 종목이 속한 전력 인프라 섹터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단기 흔들림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 성장성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며 끌고 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5,900억 수준인데 보수적으로는 8,000억, 길게 보면 1조 원까지도 저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르는 구간에 추격하면서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에 맞춰 끌고 가는 거, 이게 제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이 종목은 7월부터 함께해온 기업이라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좀 큰 종목이죠. 이번 주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23,25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1,55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사실 오로라는 소형주 특성상 등락이 굉장히 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서 보유하고 있으면 변동성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쉬운 종목이죠. 예를 들어 8월 말에는 23,000원대였던 주가가 9월 중순엔 1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번 주에도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제 시나리오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눈으로 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원래 제 스타일대로라면 GNC 에너지처럼 위아래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했을 텐데,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 다음에 3분기는 오로라의 성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제 개인적으로 컸었나 봐요. 그래서 최소 시가총액 3,000억 그리고 4,000억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에 잘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피어그룹인 SMG엔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두 종목 모두 목요일 금요일에 큰 하락을 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3분기 실적 발표일인 11월 15일 전까지는 기존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라는 전통적으로 3, 4분기가 성수기인 종목이죠. 판팔스라는 인기 캐릭터 인형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할로윈 시즌을 타고 잘 팔리고 있고, 이건 3, 4분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2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적자를 냈던 골프장 부문이 흑자 전환했고, 현재 사옥 매각도 추진 중이라 순이익 체력이 점점 개선될 모멘텀들도 쌓이고 있고요. 오르고 내리고 주가를 보고 있으면 21선에서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61선에서 눌릴지 알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과하게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씩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어그룹의 흐름이죠. 팜마트, 산리오, SMG엔터가 올라주고, 특히 더 핑크퐁 컴퍼니가 흥행을 하면 오로라에게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로라의 본질은 그대로고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ST팜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ST팜은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하는 글로벌 탑3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RNA 기반 신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료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ST팜은 제가 유튜브에서 예전부터 연말 주가가 늘 궁금해지는 종목이라고 말해왔던 기업인데요. 9월 초에 보유 물량 전부를 수익 실현했고, 10월 초 주가가 8만원 후반대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1위 국가죠. 그런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원료 수출이 제한되죠. 그 말인 즉 그만큼의 물량이 한국 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작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ST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과감히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기업에 대한 사전 공부가 저는 되어 있었고 좋은 뉴스가 있었고 주가는 오히려 눌려 있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매수한 당일엔 별 반응이 없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저는 저항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며 수익 실현을 병행해왔습니다. 이후 주가는 9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눌렸고 금요일엔 92,700원까지 조정이 나오기도 했죠. 그때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보고 있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올해 말인 12월까지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죠. 지금은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만 남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과된다면 ST팜 같은 기업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ST팜은 이미 제2 올리고동 생산 시설을 완공했고 생산 캐파가 대폭 확대된 상태로 본격 가동되는 국면에 있죠. 이 말은 곧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ST팜을 제2 올리고동 증설로 인한 실적 기대감과 정책 수혜가 겹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기대가 실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내년엔 지금 주가 대비 2배 수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은 항상 존재하겠지만 시나리오가 명확하고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조라면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젠백스입니다. 먼저 지난 흐름부터 짧게 정리해드리자면 9월 26일 종가가 56,300원이었고 제가 9월 28일 영상에서 매도로 대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에 상승이 나올 때 저항 구간에서 물량들을 미리 정리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사실 받지는 않았고 그 뒤로 조정이 나올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4만원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네요. 이번 하락엔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예전에 있었던 소송 관련 공시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내용이었고 그 소송 공시는 말 그대로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 라이브에서 이 공시는 노이즈, 즉 회사 펀더멘탈에 별 영향이 없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는 더블 바텀 형태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정확히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했고 금요일에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줄여둔 상태입니다. 지금 젠백스는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죠. 유상증자란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신주 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주주 확정 날짜가 10월 24일이고요. 이날까지 젠백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죠. 즉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24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맞죠.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는 현재 금감원이 검토 중이고 10월 23일까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 처리될 예정이에요. 중요한 건 만약 금감원이 이거 다시 고치세요 라고 하면 유상증자가 지연되면서 주가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3일까지 조용히 지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젠백스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먼저 PSP 혁신치료제 FDA 승인 여부와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있죠. 젠백스가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알츠하이머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는 많고 치료제는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에 이상에서 결과가 잘 나온다면 젠백스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젠백스라는 회사는 단순히 기술을 다른 제약사에게 넘기는 기술이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임상을 끝내고 직접 상업화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상증자도 그만큼 승부수를 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번 임상 2상 결과가 중요하고 이게 잘 나오면 주가도 회사도 유상증자도 모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젠백스에 대해서는 소송 공시는 노이즈로 보고 있고 유상증자 일정은 잘 확인하면서 신중히 보자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번 주 네이버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26만 8천 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25만 5,5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 하락은 단순한 시장 전반의 흔들림, 즉 외부 요인에 의한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포털 사이트, 쇼핑, 웹툰, 클라우드,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를 보는 핵심 포인트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합병 모멘텀을 보고 가는 거죠. 참고로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 두나무 포괄적 주식 합병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기사들을 보면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네이버 의장으로 이동하는 그림도 거론되고 있죠. 주가 흐름만 보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상태라 물량 소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예상했던 흐름이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죠.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즉 단순한 합병 재료가 아니라 미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 합병 시나리오가 단순한 재료 소멸 자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멀티플 릴레이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합병은 네이버 자체 지분이 희석되는 구조가 아니죠.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만 변화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핵심 자회사와 두나무를 결합해 기업 가치를 키우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장은 시장 흐름에 따라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이버는 단순한 포털을 넘어 금융 플랫폼의 중심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제가 실제로 어떤 투자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수익이 얼마였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접근했는가,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이런 과정과 제 사고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실전 과정을 공유하는 게 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쌓고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익 얼마나 났나 보자 라는 시선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8시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